네, 마감까지 얼마 안 남았고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살짝 둔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조금 이제 둔화시켜 가니까요. 코스피 지수 연동되는 흐름으로 볼 수 있을지 싶습니다. 다만 현물에서 그렇다고 외국인이 파냐? 그건 아닙니다. 외국인은 또 여기서 현물은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팔고 현물은 매수를 합니다.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매수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코스닥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지금 매도세가 나타나고는 있네요. 오후고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려면 오늘이 적기다. 연휴 전엔 이런 시각이 또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 움직임 잘 봐야겠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나와주셨고요. 보넥스트 투자자문 나현진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저희가 반도체 얘기보다 더 많이 얘기 나눌 것이 다른 쪽 섹터예요. 근데 다른 쪽 섹터가 지금 유독 강하게 조명받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시장 분위기 이럴 때 저희가 거치해 두고 설 연휴 이후에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하나씩 둘러보기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인데요. 모멘텀이 또 하나 붙었다라는 점에서 재료 체크 받고 싶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그 건선치료제인데요. 이게 그 임상 간소화 승인이 났다라고 합니다. 환자 수를 대폭 줄여주고요. 이렇게 되면은 비용 절감도 되고 또 기간도 단축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가 또 인식이 됐습니다. 기대감 재료로 충분하다고 보세요. 근데 사실 이 간소화 이슈가 아니더라도 셀트리온을 좋게 보는 시선이 있었는데 좋은 거 더하기 좋은 거가 된 건가요? 그렇죠. 뭐 일단 좋은 거에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그렇다고 간소화한다라고 해서 당장 신약이 나오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번에 나온 얘기로는 이제 유럽 의약품청에서 이제 코센틱스라는 이제 그러니까 자가 면역 치료제죠. 주로 이제 건선이나 아니면 뭐 강직성 이제 척추염에 사용되는 그런 이제 약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거에 대한 이제 바이오시밀러인 CTP55에 대한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한 임상 간소화를 승인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일단 글로벌 임상 대상자 수가 기존에는 375명이었다가 이거를 3분의 1 정도 규모인 이제 153명으로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임상 간소화로 인해서 임상 기간, 그다음에 임상 비용에 대한 부분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상이 끝나면 신약이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센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매출액이 667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한 9조 3천억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큰 그런 이제 규모의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바이오시밀러 시장도 상당 부분 커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지난 이제 실적에서도 나왔듯이 실적 개선세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이제 4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1조 3천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25%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4,751억, 뭐 전년 대비 141% 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램시마 SC에 대한 이제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제 걱정을 했었던 게 과연 이제 램시마 SC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말고 미국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 뭐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유럽 시장 내 성장세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아직 뭐 램시마 SC에 대해 처방이 뭐 획기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월 한 30% 정도의 처방 이제 비율이 이제 조금씩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램시마 SC가 미국 시장 안착 여부가 상당히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정화를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까지 같이 나온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존의 의약품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차트를 보면 와 이거 이제야 뚫어주네 싶은 자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제대로 된 시세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거든요. 실적이라고 하는 든든한 주춧돌을 삼아서 앞으로 주가도 좀 더 가벼울지 궁금합니다. 나 대표님께 여쭐게요. 지금 근 4년만? 인가요? 여기까지 올라온 게요. 자, 차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붙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신지 궁금해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 4년 반 가까이 하락세를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로 보자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수급이 좀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 등의 이제 플랫폼 바이오 기업에 좀 집중됐던 수급들이 셀트리온처럼 그 뭐 바이오 시밀러라던가 아니면 신약을 만드는 회사 쪽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중요하게 체크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수급을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개인 매수세는 좀 늘어나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해서 매도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의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그동안 많이 매수를 해왔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세도 좀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이 기관 외국인 주도로 바뀌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차트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 일봉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가장 많이 수렴을 했던 2월 초 정도에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으로 볼 땐 수렴 이후에 확산으로 방향성을 좀 타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의 양봉 같은 자리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양봉으로 판단을 하고요. 최근 들어서 1월에 1차 상승이 나왔던 폭 이상으로 2월에 상승폭을 기대해 본다면 한 30만 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표 3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셀트리온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네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유통에 좀 더 강점이라면 지금 셀트리온이 가는 것과는 분리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셀트리온 제약은 외국인이 그렇게 셀트리온만큼 들어오지는 않고 또 차이점을 보자면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으로 또 나눠져 있다는 게 차이점이기는 합니다. 나 대표님 여기에서는 셀트리온 측면으로 좀 더 보세요.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는 장세이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올 수급이 더 몰리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그동안에 뭐 유통 쪽에 관련된 부분으로 했을 땐 아직 메리트를 크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추후에 셀트리온이 뭐 다시 한번 그룹 합병이 된다고 하면 그때 정도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셀트리온 추측으로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한번 1월에 보였었던 퍼포먼스 그 이상까지 최근의 수급력과 함께 30만 원 노려보는 전략 오케이 사인 주셨으니까요. 두 분의 의견은 긍정입니다. 정리 잘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진짜 LG전자가 흐름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현대차 때 생각나지 않으세요? 현대차 때 냄새가 납니다. 그럼 이제 시장은 LG전자를 바라보는 것인가? 오늘 더 이렇게 고가권을 높이면서요. 22%대 강세입니다. LG전자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상한가도 저에게 보여줬었던 종목이거든요. 한번 움직일 때 강하게 가네요. 오늘 거래량도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자, 로봇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제대로 들어가는 거라면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걸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로봇이라는 트렌드 재료가 무조건 매수 버튼을 누르게 한 매력적인 재료일까요? 임순재 대표님. 후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LG전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뭐 로봇 제품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뭐 나온 이제 대신직권 이제 리포트에서 나왔듯이 이제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감을 만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LG가 갖고 있는 AI 엑사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LG 전제에 뭐 투영되고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LG AI 이제 엑사온 같은 경우에는 국내 AI 관련된 이제 뭐 시스템 중에서는 상당히 이제 제일 잘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을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엑사온을 통해서 향후에 LG그룹 내에서 다양한 분야로 이런 이제 AI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특히 LG전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 부분을 뭐 기존의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새롭게 나오는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여러 이제 로보틱스 관련된 뭐 부품 회사에 지금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사항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향후에 이런 로봇에 대한 관심이 이런 로봇 제품을 만들게 될 때 이런 엑사온 AI인 엑사온과 같이 결합이 되면 그만큼 로봇의 뭐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는 거고요. 특히 그동안 뭐 LG전자가 주가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뭐 부진했었던 이유는 뭐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전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 기대치가 못 미쳤다라는 부분이 이제 주가를 좀 약세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새롭게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감이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LG전자가 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건 뭐 충분한데 그럼 과연 로봇을 어떤 식으로 만들고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순환매 차원에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LG전자가 AI에 이런 로봇 피지컬 AI에 대해서 어떻게 가시적인 그런 뭐 방향성이나 아니면 결과물을 보여줘야만 올라가는 거지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보스턴 다이나믹에서 보여줬던 그런 이제 로봇 같은 기술 때문에 현대차가 올라가는 거와는 약간 좀 개념을 좀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여전히 지금 현대그룹주에 조금 더 점수 주세요, 그러면? 만약 로봇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현대차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뭐 지난 주말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네. 아틀라스의 이제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는 그런 이제 유튜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 관련된 그러니까 로보틱스에 특히 휴머노이드 로보틱스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뭐 그러니까 세계 최고권의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기대감이 상존해 있는 상황인데 LG전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어떠한 이제 뭐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두 개는 좀 달리 생각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순위로 본다면 현대차 그룹주에 오히려 더 아틀라스의 힘 덕분이겠죠. 보여준 게 있고 가시화된 게 있기 때문에 점수를 더 주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의 거래량을 보아 그리고 최근 시장이 확실히 낙폭 과대였다가 정말 오랜만에 거래가 수반되면서 올라가는 종목의 탄력도가 높아서요.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는 LG전자가 또 괜찮은 튼튼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대표님이라면 LG전자 오늘 22%대 넘게 급등하는데 진입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여기서도 조정시 매수라고 하는 안정적인 선택지를 주세요? LG전자는 추가적으로는 상승할 것은 그 좀 분명해 보이는 강도로 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당장으로만 봤을 땐 20%가 넘어 있는 상황에서 LG전자가 상한가로 마감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갔을 때의 변동폭을 감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다만 오늘도 그러니까 앞서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급에서의 변화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LG전자도 이렇게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걸 유추해 볼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지수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키 맞추기를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 패시브 자금이 몰리는 그런 현상으로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키 맞추기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재 지금 잠시만요. 월봉을 보면 그동안 강한 매물 구간으로 나왔던 12만 원 정도 선을 오늘 하루 만에 강하게 돌파를 해오면서 월봉보다도 일봉상으로도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강한 양봉으로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강도를 높이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13만 원대 구간은 충분히 안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13만 원에서 그 위로는 한 15만 원 정도 상단까지는 열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15만 원에서는 그동안 쌓여있던 그 이전에 한 몇 년 전에 전장 사업을 진출할 때라던가 해서 쌓여있던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에서는 좀 강한 저항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업사이드 15만 원 라인대. 그럼 LG전자가 이렇게 가준다면 LG 이노텍, LG CNS 뭐 멀리 봤을 때는 통신도 있고 배터리도 있습니다만 다른 그룹사 계열사까지도 좀 점수 주시나요? 아니면 LG전자 필두로 보시나요? 그동안 그 시장의 특징이 현대차 그룹도 현대차가 가기 시작하면서 뭐 기아차라던가 현대모비스, 현대차 그룹 관련한 계열사 주식이 같이 동반해서 상승했던 걸 볼 때 지금 LG전자도 먼저 필두로 올라서고 있지만 그 외에도 LG 이노텍이라던가 LG 에너지솔루션 등으로 인해서 약간의 매수세가 그룹 매수세가 좀 더 확산될 것으로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수세는 확산될 수 있고 그렇다면 그 중심에는 LG전자가 계속해서 끌어주는지 사실 어떻게 보면 로보티즈까지 움직였던 바가 있는데 그게 움직였는데 LG전자가 안 움직였다? 저평가다? 라는 시선 또한 있었을 거예요. 이제부터 확산, 근데 15만 원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챙겨봤습니다. 자, 에너지로 넘어가 보죠. 원전이 오늘도 강합니다. 물론 이제 홀텍의 IPO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되면 주인공이 현대건설 쪽인가 싶었지만 오늘 오히려 중소형주의 질주가 더 눈부십니다. 설 연휴 전이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는 특성으로 이해할까 싶지만 사실 이 종목은 이전부터 거래가 엄청 수반되면서 상한가도 기록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우리 기술이 이 현상 그전에 가지 않았나요? 근데 오늘 또 상한가를 갔다라는 것은 대단한 종목이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SMR 그리고 APR1400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수혜볼 수 있는 종목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수급력이 짱짱해요. 자, 임순재 대표님, 우리 기술이 우리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까요? 대형주보다? 일단 뭐 원전 관련된 기대감이 시장에서 원체 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원전 투자가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원전 건설 빠르게 하기 위해서 뭐 행정명령도 작년에 서명을 했고, 뭐 작년 11월 달에는 8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건설을 위한 이제 컨소시엄도 결성이 될 만큼 이렇게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비테크 기업들도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이제 전력 확보를 위해서 원전 기업과의 협력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메타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으로 원전 관련된 기업들과 뭐 6.6기가와트 규모의 이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약도 체결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뭐 아마존이나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일단 원전의 전력원 확보를 위해서 원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관련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SMR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있습니다. 뭐 대형 원전 같은 경우 이제 방사성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이제 대규모 건설에 따른 그런 뭐 건설 시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SM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건설을 할 수 있고 뭐 이 방사능 오염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는 좀 적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사용처와 가깝게 이런 SMR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향후에 SMR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대감 충분히 가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과연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올 초만 해도 거의 뭐 지금 3배 넘게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그거는 조금 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계획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전력이 사용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거 뭐 최근 들어 원전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많이 나오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전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기 위해서 뭐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려면 최소한 2, 3년의 시간은 소요가 되어야만 이런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R 같은 경우도 뭐 본격적으로 건설은 2030년도 이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2030년도 이후에 그런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미리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기술이 뭐 이런 이제 그 검사 장비에 대한 그런 이제 원전 관련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게 좀 너무 지금 과대평가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누적으로 47억입니다. 물론 뭐 나중에 원전에 대한 수주가 있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적자인 기업이 시총이 지금 2조 원이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냐라고 보면 그거는 약간은 조금 좀 버블이 좀 어느 정도 끼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최근에 이런 원전이나 코스닥 쪽에 ETF로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런 뭐 주요 이제 기업이다라고 불리는 기업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버블을 더 키울 가능성은 있겠지만 뭐 주가 흐름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혀야 그때 턴어라운드 되면서 움직이는 상승 폭발력은 큰데 지금 찍히기 전부터 이렇게 각도를 높여가는 것이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나타났습니다. 잠시 실적 확인하고 갈까요? SME 실적 발표 이후에 분봉상 움직임이 변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전년 대비해서도 16.6% 올랐고요. 예상치도 더 상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년 대비했을 때도 62.2%로 올랐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플러스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예측치를 상회했는데 사실 전 증권사에서 음반 은원 매출이 조금 예상치를 하회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모두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잘 나오면서요. 분봉상 확실히 튀어 올랐네요. 추가적으로 턴어라운드 기조를 보일까요? 엔터주가 그간 수급적으로 손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당금 같은 경우도 1,620원으로 공시가 나왔네요. 추가적으로 보시죠. 자, 우리 기술 다시 한번 코멘트 받겠습니다. 지금 상한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가? 아니면 상한가기 때문에 강한 건가? 해석이 참으로 다양할 수 있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나 대표님,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격을 네. 많이 벌렸어요. 이제부터는 접근하는 것은 보유자 영역으로만 한정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 상한가를 무너지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추가적인 시세는 뭐 양봉상으로도 한두 번 정도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정도의 그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승이 시작됐던 가격에 비해서 21선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도 50% 이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면 이격도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서의 상승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도 연속성이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한 번씩 좀 그 대량 거래로 그 수급이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는 계속 연속성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급 연속 자체가 조금은 부실한 면도 있다. 물론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여기서도 언제 차익이 될 수 있을지 그 연속에 대한 수급에 대한 확신성이 조금은 부족하네요. 두 분 모두 의견은 거리두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지금 그 여러 가지 에너지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S-오일이 여러분 차트 보시면 언제 이렇게까지 또 추세를 예쁘게 그리면서 올라오지 싶으실 거예요. 궁금합니다. 정제 마진에 대한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S-오일이 지금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월 9일 공시에 따르면 사우디 아람코 계열사와의 장기 수출 계약 5조 가량인데 매출 대비 15% 정도 됩니다. 계속 가네요. 이거 저희 지금 봐도 괜찮아요? 일단 정제 마진이 계속 뭐 고공행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키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정제 마진이 뭐 2달러, 3달러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손익분기점인
$10, $5 수준을 이제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가가 부진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 하반기 이후서부터 정제 마진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 정제 마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에서 $13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높은 정제 마진으로 인해서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여전히 큰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이제 뭐 SOE의 대주주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인데 어차피 이제 어쩌면 관계회사죠. 관계회사인 사빅이라는 회사의 이제 폴리에틸렌의 공급 계약을 얼마 전에 체결을 했습니다. 뭐 향후 5년간 한 5.5조 원 규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인 프로젝트로 인해서 지금 뭐 SOE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 고도화를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했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과 같은 이런 정제 마진의 고공행진이 아마 상반기까지는 더 이어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SOE의 실적 측면에서 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이제 유가의 가격 변동보다는 정제 마진의 특성으로 지금 아무래도 움직이는 경향이 큰데 정제 마진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이 SOE 단에 있어서도 추세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상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구간이요. 2021년 그때 만들었었던 고가권 부근까지 완전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쌓여지는 수급은 외국인 기관 나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하거든요. 나 대표님, 이거 돌파하면서 쭉쭉 어디까지 열고 보세요? SO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최근에 지정학적 우려하고 맞물려서 유가도 좀 상승세를 띄고 있습니다. 그 연동해서 SOE도 좀 주가도 같이 올라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SOE 같은 경우에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계속해서 연속으로 조금씩은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추세 차트상으로도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격도를 확실하게 벌리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거로는 예상되지는 않고 있지만 완만한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완만한 추세 유지 가능하다 의견 받아봅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견고하게 올라가는 것들이 또 안정감을 주기는 하죠. SOE는 그렇다면 두 분의 의견이 긍정으로 중첩이 됩니다. 챙겨보시죠.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종목 빠르게 살펴보면 좋겠네요. HD 건설기계입니다. 우크라 재건 쪽이 최근 들어서 좀 꿈틀꿈틀 거립니다. 지금 저희 세팅을 좀 해둬야 될까? 임수대 대표님. 그렇다면 좀 큰 종목으로 HD 건설기계 어떻게 보세요?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은 대봐야 하는 거고요. 뭐 대마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이제 HD 건설 기계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하는 게 좀 더 지금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1월 달에 이제 HD 현대인프라코어와 그다음에 HD 이제 현대건설 기계가 합병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기계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합병을 통해서 이제 세계 10위권의 건설 기계 회사로 이제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설 기계 회사들 도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중장비를 이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 규모가 크다라고 하게 되면 뭐 가격 경쟁력이나 아니면 대외적인 그런 신인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글로벌 수주를 확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최근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히토류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광물 채굴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광물 채굴 확대에 따라서 이런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뭐 지금 중남미 지역 내에 그 많은 건설 장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된 매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건설 중장비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HD 건설기계를 주목하는 이유가 그 2월 3일에 상터치가 나왔습니다. 그때 거래도 좀 많이 수반이 되면서 지금 그것보다 높은 고가권으로 유지를 오늘도 터치를 시켰다라는 점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모인 수급력으로 조금 더 업사이드를 노리는 시나리오가 가능한 건지 기술적으로 열려 있을까요? 나 대표님?
HD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2월 3일에 상승을 나왔을 예. 때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차트상으로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한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이후에 한 며칠 흘러내리는 전형적인 매집으로 추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세가 여기에 이 구간에서 분출되기보다는 박스권을 조금씩 높여가는 구간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만 원 정도가 박스권 상단, 그리고 12만 5천 원 정도가 박스권 하단으로 해서 박스권을 점점 높여가는 우상향하는 모습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상승 채널의 상단과 하단을 잘 파악하셔서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기계까지 살펴봤고요. 두 분과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